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저도 연구소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카를 벗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오늘은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상속이 일어났는데 그 상속 재산이요 국외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국외에 있는 상속 재산을 이제 나중에 팔잖아요. 뭐 매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때 요 국외에 있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국외 상속 재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그 외국 정부의 평가 가액을 과연 이 국외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인데요. 사건의 내막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피상속인의 아내입니다. 이 원고는요 이제 그 아내인데 이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상대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아마 가족사는 굉장히 좀 약간 난잡합니다. 일단은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후에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8월 8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피고의 아내인 원고와 그리고 상속인들 자제분들은 이제 2011년 3월 31일 날 기한후 신고를 하셨네요. 상속세를 이제 18억 8천만 원 상당의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만을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기한후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한후 상속 신고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국외에 있는 그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국외 부동산 등을 이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했기 때문에 그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웬만하면 자산가액이 이제 50억 원 넘어가면 무조건 이제 상속세 그 세무조사 무조건 나오고요. 그보다 적다 그러더라도 나옵니다. 일단은 정부 결정 부과 세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한 이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상속받은 요 국외 자산에 대해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양도소득세도 누락하는 그런 정황을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고 등 상속인들이 당초 이제 상속세 신고 시 이제 누락한 미합중국 소재 부동산과 주식 등을 합쳐가지고 무려 520억 2억 4,500만 원을 이제 누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상속세도 부과하고 그리고 이 국외자산을 양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하는 사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에 대한 우리 상속세를 누락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얘기만 제가 빼왔거든요. 문제는 이제 요분들이 국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당초에 성실하게 상증세법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적정하게 이제 성실납세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신고해서 누락을 했고 또 상속세 기한후 신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10중 8구 세무조사가 나왔고 상속세가 부과가 됐고 또 그 와중에 양도까지 발생을 하니까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자, 누락된 국외 이제 소재하고 있는 그 자산의 내역을 좀 보시면은요,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렇게 세 가지에 있는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도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합쳐서 52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의 이 부동산이 이제 문제는 이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명칭 1, 2, 3에 해당되는 이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던 2008년 이제 8월 8일 이후죠. 2009년 6월 9일에 설립된 그 회사에 이제 외국에 있는 그 회사에 신탁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09년 7월 21일과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이제 양도가 됐습니다. 이듬해 양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딱 봐도 되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1년 이내에 걸려 들고요.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걸려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중과세율이 나오겠는데 이제 굉장히 높은 세율이 나오잖아요. 단기 양도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 양도권에 대해서 이제 이 피고죠. 이제 세무서장은 양도 차익 330억 엄청난데요? 세율도 굉장히 높은데.
330억 원이 이제 양도차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330억 원이 이제 원고에게,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라고 보아가지고 양도소득세 200억, 209억 3천만 원을 부과를 했네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외로요, 이제 상속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그 쟁점은 두 가지예요. 과연 이 국외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1, 2, 3에 해당되는 이 부동산이 과연 이 원고의 소유가 맞느냐, 그리고 그 양도소득이 과연 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게 맞느냐가 첫 번째 논점이고요. 두 번째 논점은, 그러면 원고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우리 처분청에서는 이제 그 외국에서 국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그 산정된 그 가액을 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1, 2, 3에 해당되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산정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다툼의 요지입니다. 즉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입니다. 자, 첫 번째, 과연 이 국외에 있는 이 부동산 캘리포니아 1, 2, 3, 그죠? 요 자산이 원고에게 소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원고는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부동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부동산 그거 이제 1, 2, 3은 미국 소재 법인들이 이제 신탁을 했자 그랬잖아요. 그 미국 소재 법인들에게 신탁을 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소유한 바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상속인한테 이제 귀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양도차익도 원고에게,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좀 어거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우리 소득세법 이제 보면은 그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그 소득을 과연 누구의 귀속으로 보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귀속되는 소득은요, 신탁의 수익자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을 본다라고 해서 우리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황을 좀 더 포착을 해서 보면은, 이 피상속인 같은 경우는 아까 2008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2년 10월경부터 이제 뇌졸중이 발생을 했고, 그러자 이제 배우자였던 이 원고라든가 그 자제분들과,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 사이에서 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까 제가 50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520억이 넘었잖아요. 그 국외 자산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그 자산을 이제 두고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 2009년 6월에 이제 그 피상속인이 국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의 신탁이 설정이 되었고, 이 부동산이 이제 이 신탁 재산으로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그 자산 1, 2, 3은 형식적으로 미국 소재 법인이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피상속인이 이 법인의 지분을 소유를 하면서 그 법인을 통해 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서 이 부동산들은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2009년 7월 21일 하고 이제 2009년 11월 10일 아까 양도됐잖아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양도가액에서 그 부채라든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이 전부 이 부동산 사건의 신탁 재산으로 귀속이 되었고, 이후에 이 돈이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다른 신탁으로 이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드러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서 보면은 이 사건의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 1, 2, 3은요,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가 그 전부가 이제 신탁 재산으로 귀속되었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이제 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이 부동산의 양도로 이제 발생하는 그 양도 차익이 실질적인 귀속자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재산,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 1, 2, 3의 자 수익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의 소유가 이 사람에게 귀속된 게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할 때 이제 이분들이 가뜩이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 기한후 상속세 신고를 했고, 가뜩이나 또 누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가액 산정이 문제입니다.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돼서는 보시면은 원고는 이거예요. 뭐 소득세법에 따르면은 그 취득가액은 뭐 실질 취득가액을 이제 원래는 공제하는 게 맞는데, 맞잖아요. 맞는데 만약에 그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우리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라든가 감정가, 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은 이제 이 부동산이 재산세 부과 외국에서 그 재산세 부과 내역 중에 재산평가액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제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을 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가액이라고 하면요,
이 재산세 부과액보다 이 주택담보대출가액이 좀 작으니까 요 작은 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제 컸나? 그러니까 이제 좀 원고한테 좀 유리하게 이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사건 그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산정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원고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단은요, 서울행정법원과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내용이 일치가 됩니다. 중간에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지는 걸로 해서 패소라고 했는데 그게 대법원 가가지고 다시 뒤집어져가지고 1심의 판결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심 판결에서는, 자, 서울행정법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소득세법 118조 4의 1항에서 이제 국외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원칙은 실질거래가액이 맞는데, 이런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 또한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자산의 종류라든가 거래 상황 등을 참작을 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서 이제 우리 소득세법 118조 4의 1항의 그 단서 규정을 이제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11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요, 그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이제 그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 정부의 평가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법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소득세법 우리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돼서, 자, 소득세법 제118조의 4 1항에서는요, 국외자산이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 취득가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에 들어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데, 하지만 이런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캘리포니아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 그러니까 양도 당시 이 자산의 취득 당시 그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문제는 이게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8월 달에 이제 그때 그 평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 평가액을 할 때는 이제 그 자산의 종류라든가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이 단서 조항을 넘겨받은 시행령 178조의 3에서가요, 1항에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8조의 4 제1항 제1호 단서, 이 단서 규정에 의할 때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1호, 2호, 3호, 4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자, 보시면은요, 1호가 국외자산이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이루어진 외국 정부의 평가 가액, 국외자산이 양도를 추진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거래가액, 그리고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다 그러면 그 가액,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요,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법 얻었습니다. 소득세법, 자, 118조의 4 제1항, 우리가 이 국외자산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그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앞서 살펴본 그 법문의 내용은요, 법령의 이제 문헌이라든가 체계, 그 취지 등을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 소득세법 우리 118조의 4 제1항 제1호 단서가 단서에서 그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 정부의 평가 가액 등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78조의 3 제1항 각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가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취득가의 산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3 제1항 각호는 국외자산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예시 규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 대법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그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이제 얘기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죠. 이 캘리포니아의 그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외국 정부의 평가 가액도 당해 국외자산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시가로 볼 수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따라서 그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이 부동산 1, 2, 3에 대해서 이 취득 당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죠. 2008년 8월 8일 이제 요때 그
그 재산세 부과를 하면서 부과하기 위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평가한 그 국외자산의 평가가액이 있다 그러면 실질 거래가액, 실질 취득가액을 모른다 그랬을 때는 그 가액도 우리가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국외에 있는 그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성실 납세를 했다 그런 문제가 안 됐는데 요 사례처럼 누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속재산 가액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조사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다툼이 불거졌던 사안인데 시가로 볼 수 있는 사안, 실질 거래가액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국외 정부의 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해에 평가한 그 가액도 당해 자산의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제 얘기의 요지입니다. 내용은 쉬운데 여러분 좀 많이 들어가면요. 원래 이 원문 좀 판결 내용 좀 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딱 써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내용 보시면은 조금 더 있어 있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 불거진 게 그 상속세부터 일단은 불거졌거든요. 근데 상속 재산에 대한 귀속에 대한 그것부터 불거졌는데 상속 재산은 당연히 이 원고 이제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는 걸로 판단이 났고 그 이후에 불거진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당해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적법한 신고 기간 내에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이 없을 때 그때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